김기현 대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당 핵심 관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무거운 귀국 발걸음, 김기현은 어디에? 여러 보도에 따르면 용산의 의중과 김 대표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 불출마 요구를 거부하고 당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준석을 왜 만났을까라는 궁금증에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혹시 이게 답이 될까요? 용산 특과 정반대. 네덜란드 순방전 지난 10일 비공개 만남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이른바 용산의 의중이 김 대표에게 거듭 전해졌다라는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당대표는 출마하지 마시고 당대표는 울산에 출마하지 마시고 전국구 선거를 지휘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메시지가 완곡하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울산 출마하지 마시라. 울산 불출마를 용산에서 거듭 종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정반대로 갔다. 당대표는 버리고 전국 선거는 지휘 안 하고 울산 지역구를 고수하겠다라고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권 관계자. 장제원까지 나서서 2차 설득을 했다, 김기현 대표에게. 출마 의사를 접지 않아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나니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오찬 후에 김기현 대표가 어딘가 좀 불편한 심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봐서 그럴까요? 윤 대통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오늘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네. 오늘 만남이 인류한 위원장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고생 많으시네. 조심하시고. 당내 혁신 조폐차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제 비대위로 전환돼서 최고위원직에서도 이제 임기가 끝나시게 됐는데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마음과 또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염원 또 정권 교체를 꿈꿨던 국민들의 마음들을 다잡아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지도부가 다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는데요. 조속하게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고 또 수도권의 민심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는 것. 이게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좋은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사퇴하는 모습이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약간 좀 이상하다. 페이스북에 사퇴문을 올린 것도 그렇고 이 전 대표를 만난 것도 그렇고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도 그렇고 보도의 핵심은 용산에서조차 지역구 출마하지 말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대표든 당대표가 아니든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용산과 당의 안팎의 주된 의견이었다는 건데 김기현 대표가 이를 거절하고 나는 지역구를 지키겠다라며 당대표직을 던졌다. 이 관측 맞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인요한 위원장이 던진 혁신안의 핵심 키워드는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죠. 국민의힘이 한번 바뀔 수 있는 길이다. 근데 희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막대한 권한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까지 이르기에 내가 달고 닦았던 지역구를 내려놓는다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리더가 나 스스로 4선을 지냈던 지역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 다 함께 정권 성공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변화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당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나는 울산 따뜻한 양지 나는 출마할 거니까 다른 분들을 희생하거나 말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단 한 가지도 바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현 대표의 결단에 대한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고 저도 김기현 대표가 평상시에 늘 해왔던 게 내가 울산시장도 해봤지
사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무슨 여한이 있겠냐. 결국 5선에 대한 그 열망.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김기현 대표가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예. 당 대표로서 리더십 행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수없이 방송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런 결단의 의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지도부에 가서 보면 그런 의지가 잘 보이지가 않고 어허.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모습들만 비춰지다 보니까 오죽 답답한 저도 지도부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누가 도대체 이런 혁신안과 희생안에 응답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울산 불출마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 마지막까지 의지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보는 마지막 데드라인은 이번 주 월요일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종합보고안을 갖고 오는 바로 그날이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마저도 김기현 대표 육성으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등에 대한 희생에 관한 의지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게 결국 국민의 여론이고 네. 결국 그러한 일들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당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관측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도 바로 지근거리, 바로 옆자리에서 지켜봤는데 김기현 대표가 마지막 기회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울산 불출마라는 희생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김병민 최고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5선. 야, 이게 이 5선이라는 게 멋지죠. 대단하고. 근데 이 5선이라는 게 정말 큰가 봐요. 당의 헌신, 당의 승리, 윤석열 정부의 어떤 희생 뭐 이런 큰 가치보다 보수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의 5선이 그토록 더 크고 매력적인 건가요? 만약에 이 관측이 맞다면? 글쎄요,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죠. 대통령이 되는 길, 국회의장이 되는 길. 그런 의미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5선, 6선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근래에 있어서는. 예. 과거에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뭐 YS DJ 같은 분은 아주 정치 속에서 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그 이후의 분들이 그렇게 지역구를 아주 아껴가지고 큰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는 길은 국회의장의 길이었다. 6선, 7선이 돼야만 국회의장이 되는 거고 저는 자기 관리만 잘 되면 뭐 무난히 6선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은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은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붙고 바람이 이렇게 해야 워낙 되기 강한 때문에 곳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던 거고 그러면 울산이라고 하는 안정된 지역에서 시장도 하고 뭐 5선 6선 예. 자자손손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역 구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도를 깨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국민의힘이 터닝 포인트를 찾아갈 때다라고 하면 리더가 되는 거고 예. 자기가 왜 정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놓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아마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고 무소속에서 붙어온들 뭐 그것이 어떤 자기 정치가 한 번 더 연명한들 육선이 된들 무슨 뭐 보수 진영에서 예. 제대로 대접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 제가 뭐 우리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당 대표를 가졌으면 가졌지 당 대표는 버리고 지역구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사람 보는 일 없다 이런 얘기밖에는 남긴 것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5선하고 6선 다음에는 신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신선을 꿈꾸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관측이 김병민 최고가 보기에도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수현 소장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좋아요. 울산에 이제 나가고 싶다라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공천을 주나요? 하여튼 저는 순서가 김병민 최고, 김영지원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를
갑자기 불러서 놀랐습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용산역에 기차에 내려서 이 방송국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그 사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니 어디 가냐고 그래서 돌직구쇼 갑니다 그랬더니 아 김진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네. 딱 기억하고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왔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잘 모릅니다만 오늘 뭐 김기현 대표님 사퇴 문제 이런 거 갖고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셔요. 네, 거의 진행자 수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부르시길래 아니 저는 뭐 어쨌든 뭐 미진하지만 그래도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고 하는 답이 에이 그러세요. 그게 아마 국민적 눈높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긴 했는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자기의 더 큰 기득권인 울산 지역구 출마를 고수하려고 하는 대표적 사태라는 희생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그 택시 그 사장님께서 많은 민심들을 이제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지만 김기현 대표의 대표적 사태를 일단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듯이 또 택시기사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민심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그 사퇴의 형식과 내용과 시기 세 군데에서 전부 다 뒷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께 진정성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어쨌든 국민이 생각하실 때는 이 지역구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희생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 눈높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